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하는 남자 로밍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준 온라인 저치 1623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백준 온라인 저치 사이트 접속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예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러한 입력에서 이러한 출력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상어가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먹을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없죠. 따라서 바로 끝난 겁니다. 따라서 출력으로 0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하나고, 그 다음에 크기가 지금 얘는 지금 9라고 적혀 있지만 이거는 상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9라고 했고, 문제 조건에서 상어의 크기는 초창기에 2로 주어진다고 했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번 이동을 해야 먹을 수 있네요. 먹고 나면 끝났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3인 거고요. 자, 3번 예제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찾아갈 수 있을지, 정답이 14가 나오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직접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9 입장에서 찾아 나가야겠죠. 일단 가까운 데부터 먹을 수 있는 게 찾는다 그랬잖아요. 가까운 데부터 찾아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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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단 얘는 먹을 수 없죠. 여긴 없고, 먹을 수 없거나 없네요. 거리가 1일 때는. 결국 거리가 1일 때, 거리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잖아요. 거리가 2인 위치들 한번 볼게요. 그럼 거리가 2인 위치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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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되겠죠. 마름모 형태로 그려지겠죠. 여기서부터 거리가 2인 경우는 먹을 수 없거나 또는 없죠. 값들이 거리가 2일 때 여기서부터 거리가 2인 부분을 생각한 거예요. 거리가 3인 부분을 쭉 보니까 또 다이아몬드를 쭉 그려보게 되면은 얘랑 얘가 먹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아까 조건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다 했을 때는 위에 있는 거 먼저라 그랬죠. 따라서 이걸 먹겠네요. 먹고 나면 그 다음 상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먹으면서 크기는 거리가 지금 하나, 둘, 세 번 됐으니까 3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는, 이동한 거리는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또 한번 볼게요. 거리가 1일 때, 거리가 2일 때, 거리가 3일 때, 거리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다 못 먹죠. 못 먹거나 없거나, 얘는 크기가 2니까 여기 못 먹잖아요. 같은 크기는 6일 때 먹을 수 있네요. 따라서 이거를 먹고 이동한 거리를 변경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에다가 6을 더해서 이제 6을 이동했으니까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거리 전체 이동한 거리는 상태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상태에서 제가 쓰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먹고 나서 크기가 3이 돼버렸죠. 이제 2개를 먹었으니까 2인 상태에서 2개를 먹으면 크기가 3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크기 이제 여기서 또 찾아가는 거죠. 거리가 1인 애들 보니까 이거 거리 크기가 얘는 지금 3이고 얘는 지금 2니까 먹을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먹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거리는 10,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또 거리가 1인 곳 하나, 둘, 3개. 여기 못 먹으니까 패스. 2인 곳 하나, 둘, 셋, 4개. 이거 못 먹죠. 거리가 3인 곳 하나, 둘, 셋, 넷. 4인 곳 하나, 둘, 셋. 이거 지금 먹을 수 있죠. 거리가 4인 게 되네요. 또 먹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종료가 됐네요. 그래서 답은 1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그대로 풀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식 자체를 그대로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작성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확인을 해 봐야 되냐면은 이게 컴플렉시티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이렇게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가 총 최대 n 제곱번 일어날 수 있겠죠. 일단 왜냐면 칸의 개수가 여기 물고기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n 제곱번 물고기의 수만큼이 될 거고요. 그럼 worst case n 스퀘어 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각각 언제 일어나죠? 찾을 때마다 발생하죠. 옆에 물고기가 있는 걸 찾을 때마다. 물고기를 찾는 경우의 수도 최대 지금 제가 이거를 직선으로 항상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뺑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러프하게 잡으면 n 스퀘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따라서 결과적으로 n 4승 정도 n 4승 정도의 컴플렉시티가 나왔습니다. 원래 n 4승의 알고리즘이면 잘 풀리지 않는 게 정상적인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n이 굉장히 작죠. 따라서 이게 4승이 돼도 그러니까 16만이잖아요. 16만 번 정도면은 컴퓨터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1억 이하면 언제나 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코드로 작성하기만 하면은 문제없이 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지금 항상 다이아몬드로,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항상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그로우를 시키면은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꼭 다이아몬드로 이동을 하진 않아요. 이제 4번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거리가 1인 경우는 이거죠. 근데 거리가 2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다이아몬드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 이렇게 될 텐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하나 빠져야 돼요. 왜냐면 얘한테 이동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다이아몬드로 됐던 이유는 항상 다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랬던 건데 이거 못 지나가죠. 이거 못 지나가잖아요. 크잖아요. 그 조건에서 상어가 큰 물고기가 있으면 직접 지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둘러서 가야겠죠. 이렇게 둘러서 가야겠죠. 물론 여기도 이제 뭐 지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접적으로 여기를 다이렉트로 해서 여기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2인 애들은 얘는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지만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가야 되나요? 결국은 예로부터 이게 다 그래프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BFS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BFS 방식을 돌면서 그 점들을 하나씩 방문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거리에 따른 노드들을 방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랭스가 1일 때 BFS를 돌고 랭스가 2일 때 이렇게 해서 쭉쭉쭉 다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인 애들로부터 또 갈 수 있는 애들을 넣는 방식으로 2가 됐을 때 갈 수 있는 애들이 어딘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BFS 방식을 이용을 해서 거리가 1인 경우, 2인 경우 이런 식으로 그 노드들을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일단 인풋은 다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런 거를 하나씩 추상화시켜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이니셜 상태라고 해주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0이겠죠. 처음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반복을 할 건데 칼크를 하고 이 결과물을 넣고
만약에 종료 조건을 넣어줘야겠죠. 더 이상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칼크에서 계산을 할 건데 그 계산 결과를 리턴에 넣어주고, 만약에 이제 리턴된 결과가 0이다. 저 리턴된 값은 예로 치면은 3인 상태에서 9인 상태로 갈 때 6이죠. 이걸 리턴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0이다. 더 이상 업데이트 할 게 없다. 찾을 게 없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리터레이션 돌면은 더 이상 찾을 게 없으니까 0을 리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0을 더한 다음에. 아니면 그냥 있던 값을. 아니면 계속 여기다가 더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건 뭐죠? 이제 칼크만 구현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칼크를 만들어 볼 건데, 먼저 길이가 1일 때부터 n 곱하기 n이 될 때까지, 최대 n 곱하기 n이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1일 때, 2일 때 쭉쭉 해서 n 곱하기 n이 되기 전까지 해볼 거고, 물론 그 전에 탈출 조건을 만족해서 나올 수 있도록 아마 될 거예요. 왜냐면 n 곱하기 n까지 실제로 갈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보통 언제 탈출을 하죠? q를 보통 지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죠. 일단은 지금 여기서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q를 해놓고, 보통 bfs를 지금 쓰는 거잖아요. bfs를 쓰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q를 지정을 해놓고 q에서 뽑아가지고 테스트하고 다시 또 q에 넣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랭스에 따른 구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포문을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큐에 넣었기 때문에 거기 위치가 현재 얼마인지가 안 적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넣을 때 아이템에다가 그 위치 값을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큐를 해놓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넣는 큐와 빼는 큐를 다르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포문을 볼 때 빼는 큐는 이 큐고 넣는 큐는 이 큐인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빼서 큐에다가 여기다 넣기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빼는 거는 이 큐에서, 넥스트 큐는 이제 뺀 거를 다시 집어넣을 땐 넥스트 큐. 이 넥스트 큐에서 빼는 거는 랭스가 증가했을 때에 대해서 또 사용을 할 거고요. 밑에서 카피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하나씩 큐에서 뺀 다음에 이제 주변을 다 탐색을 해봐야겠죠. 주변은 어떻게 되죠? 1을 더했을 때 1 뺐을 때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도 1을 더했을 때 1 뺐을 때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뭐 한 거냐면 결국 x 플러스 p와 y 플러스 q가 지금 넥스트 큐에 들어갈 캔디데이트라는 거예요. 자, 넣을 때 그냥 넣는 거 아니죠. 만약에 x 플러스 q가 어베일러블 하다면, 지금 이건 수도 코드입니다. 제가 이런 거 이제 자세하게 쓰려고 그러면 항상 좀 복잡해지니까 제가 너무 자세해지려고 하는 거는 일부러 추상화 시켜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구현을 하려고. 만약에 이게 어베일러블 하다면, 어베일러블 하다는 건 뭐예요? 얘가 상어가 이동할 수 있다는 소리죠. 어베일러블한 위치라는 거. 하다면은 어떻게 하죠?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베일러블 한 거와 또 먹을 수 있는 건 다르죠. 만약에 먹을 수 있다면
이거를 리턴을 지금 랭스를 해버리게 되면은 먹을 수 있는 애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걸 먹을 건지는 또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큐를 만들어 놓고 일단 여기다 또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포문을 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한마디로 여기서 지금 얘랑 방문해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이동할 수 있는지 보니까 이동할 수 있죠. 여기 이동할 수 있는지 보니까 이동할 수 있죠. 얘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죠, 지금.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거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있다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먹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밑에서 했던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면서 쫓아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랭스 그냥 리턴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Q에 있는 값을 next Q에 다시, 잘 거꾸로 했죠. next Q에 있는 값을 갖다가 이제 Q에다 다 복사를 해놔서 이제 이 Q를 가지고 또 다시 돌면 되겠죠. 몇 가지 빠뜨린 게 있긴 한데 일단 큰 흐름은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빠뜨린 거 몇 가지를 좀 채워볼게요. 이렇게 수도 코드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바꿔야 될 거고, 수도 코드로 되어 있는 것도 바꿔야 될 거고, 그거 말고도 좀 빠뜨린 게 지금 보면은 생각이 나는 게, 첫 번째로는 스타트. 일단 스타트부터 넣어줘야 되죠. 여기다 스타트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스타트 위치는 9가 있는 위치잖아요. 9가 있는 위치는 지금 계산을 아직 안 했죠. 넣어줘야 되는데 계산을 하는 걸 여기 좀 넣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더 최적화하려면 해도 되는데 이거 어차피 n이 20밖에 안 돼서 별 의미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은 그 다음 i에서는 여기를 다시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9는 하나밖에 없기로 그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n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그 시간이 얼마 들지 않는 거에 뭔가 코드를 더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칼크를 할 때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 게 n이 들어가야 되고 스타트가 들어가야 되죠. 일단 ARR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려면, 가능한지 아닌지 테스트하려면 이 ARR 정보가 필요할 거잖아요. 두 번째로,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잘 생각을 해보실 게, 스타트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 폼은 돌 때마다 똑같죠.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업데이트를 하려면 필요한 값은 마지막 위치가 정보가 필요하죠. 그 정보는 그리고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칼크에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칼크에서 마지막 위치 정보를 리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뭐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변경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변경해주면 계속 같은 위치부터 거리를 잴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사이즈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이즈가 처음에 2라고 했죠. 근데 이제 먹을 때마다 얘가 사이즈가 변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먹을 때마다 항상 변경되는 건 아니고 사이즈만큼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카운트가 하나 필요하겠죠. 이렇게 처음에 카운트가 0일 테니까요. 처음에 사이즈는 2고, 그리고 그 사이즈를 알아야 여기서 비교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못 찾았으면 끝이지만 찾았다면 첫 번째로 카운트는 1 증가시켜줘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 사이즈랑 똑같다면 사이즈도 또 1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증가됐으니까 카운트는 다시 0으로 바꿔줘야 될 거고요. 이런 코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작성을 하고 보니까 이런 코드들이 지금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BFS 방식에서 거리가 1인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큐에다가. 물론 여기는 안 들어갔겠죠. 이제 어베일러블 하지 않으니까 여기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 때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다시 이쪽 방향으로 넣어주면 안 되겠죠. 얘는 이미 지나온 애니까요. 그러니까 지나왔는지 아닌지는 근데 체크를 해놔야 알죠. 보통 어떻게 하나요? 히스토리라고 해서 보통 만들어 놓죠. 그래서 n by n짜리 히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큐에다가 여기 넣었을 때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예요? A, B는 방문했다. 얘는 방문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Q에 집어 넣으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방문했다는 표시를 해줘야겠죠. 이번에는 그럼 이제 이게 어베일러블 한 건지를 갖다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을 해볼 건데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함수로 뺄게요. 자, 어베일러블한지 알려면은 ARR도 알아야 될 거고 사이즈도 알아야겠죠. 여기서 어베일러블 하다는 거는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인 거죠. 자, 어베일러블 하다면 첫 번째로 좌표가 지금 x 플러스 p, y 플러스 q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이제 가능하다면 그 위치를 갖다가 이제 방문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히스토리가 또 필요하겠죠. (1이) 아니어야 되죠. 1이면 이미 이전에 방문한 곳이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올 이유는 없죠. 1이 아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면 결국은 이제 크기 비교가 남았네요. 자, 이렇다면 이건 뭐죠? true. 이게 아니라면 return false죠. 여기 if문을 3개를 넣어야 되는데 좀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뺐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필요한 게 지금 몇 개 빠진 거를 넣어줄게요. ARR 아까 저기 위에서 사용을 했고, ARR도 사용했고, 사이즈도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터블 한지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있는 거는 뭐죠? 0이 아니고 위에서 이미 이 if문을 했으니까 뭐 범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기서 다시 체크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게 첫 번째로 0보다 커야겠죠. 0이면 먹을 수 없잖아요. 0은 없다는 소리였으니까. 그 다음에 n보다 작아야겠죠. n이 아니라 사이즈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랭스만 리턴을 해주면 안 되죠.
좌표도 리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좌표는 이거는 백준 온라인 저치 11650번 문제 제가 이제 풀이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쓸 거예요. 좌표 정렬하는 방법인 거죠. 이제 좌표 중에서 제일 위에 있고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애를 갖다가 지금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함수로 구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제 위에서 구현을 해줄 거고요. 그 좌표를 갖다가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하나 더 빼먹은 게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었는데 랭스가 m 곱하기 n이 될 때까지 계속 갈 이유는 거의 없어요. 결국은 언제 리턴을 해주냐면은 이 0이면 더 이상 넥스트가 없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전개해 나갈 수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먹을 수 있는 애가 없다는 소린 거죠. 그럼 0을 리턴해 주기로 아까 전에 밑에서 약속을 했었죠. 리턴이 0이면 끝났다 이렇게 밑에서 약속을 해놨잖아요. 뭐 마이너스 1로 바꾸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뭐가 됐건 그냥 약속해 놓은 대로 하는 거고요. 뒤에는 뭐 형식은 맞춰줘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 값이나 넣었어요. 형식만 맞춰주려고. 자, 이제 find top left 이것만 구현하면은 이 문제는 끝난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풀었던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Q에 지금 들어있는 값들은 A, B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값들이죠. 2차원 값인데 그걸 1차원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1차원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그 다음 다시 2차원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값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템프 값을 조성을 해준 다음에 자, 소팅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x를 기준으로 정렬이 지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즉 x가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값이니까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x가 여기 0,0이라고 여기가 0,1이면은 x가 0이고 y가 1이잖아요. 그럼 x가 이렇게는 다 0, 이렇게는 1, 이렇게는 2, 이렇게는 3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x가 제일 작은 애가 제일 앞에 오게 되겠죠. 그 다음 순서로 x가 다 같다면 y에 대해서 정렬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x가 증가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y가 증가하게 되니까 다시 말해 소팅을 하게 됐을 때 맨 앞에 있는 애는 x가 일단 제일 작은 애고 x가 같은 애들이라면 y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템프의 맨 앞에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에 넣기 전에 이미 이거는 랭스가 1 이상이라는 건 보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템프의 맨 앞에 있는 애의 x, y 값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이게 라인은 이쪽 라인이니까 j 값만 존재하죠. 인덱스가 여기도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n이 n 값을 안 줬네요. 자, 여기서 히스토리를 또 안 주어줬네요. 자, 이렇게 예제 1번 동작하는 걸 확인했고요. 예제 2번도 맞았죠? 예제 3번 14. 제가 지금 디버깅을 해보다 보니까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는데 이게 지금 찾았으면 여기가 지금 찾은 경우잖아요. 찾았으면은 먹고 여기 리턴만 하는 게 아니라 리턴하기 전에 값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테이블 ARR 값이 변경돼야 되잖아요. ARB는 처음에 여기 들어온 스타트의 값은 0이 될 거고 이제 여기는
원래 없었던 거, 먹고 이미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x랑 y의 경우에는 값이 9가 돼야겠죠. 먹었으니까.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다시 이제 3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3번 14 이렇게 나왔고요. 4번 경우 60, 5번 경우 48, 6번 경우 39가 나와야겠죠. 번 경우 39. 네. 이렇게 예제의 경우들에 대해서 문제없이 다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제출해서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